안녕하세요, 은행원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꼭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디오 프라이빗뱅크가 준비한 필리핀 경제전망 보고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살펴볼 보고서의 요점부터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성장이 위협받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해 한동안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부터 초래가 됐습니다. 넷째, 필리핀은 식량 및 에너지의 순수입 국가이므로 지금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미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재개됐다는 점, 부채 수준이 관리 가능한 수준 이내라는 점 등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측면을 보면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정책,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우려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기준 9.1%로 1978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2022년 글로벌 GDP와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는 각각 연초에 4.4%에서 현재 3.0%, 3.9%에서 7.1%로 이전 전망치에 비해 악화됐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2020년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정책 방향을 선회해서 긴축 통화정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의 병목 현상,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수요 회복으로 인해 초래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에너지와 식량의 순수입국인데, 최근 에너지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인해 무역, 경상수지, 그리고 페소화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유가 상승은 달러화의 강세를 동반했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필리핀 농업은 비료 등 농업 생산을 위한 필수 투입 요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특히 그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소화의 약세 또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2022년 7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투자자의 리스크 선호 성향과 전반적인 비즈니스 심리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가 6월 6.1%에서 7월에는 6.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지난 5개월 동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BSP는 올해와 내년 평균 인플레이션을 각각 5.0% 및 4.2%로 예측했는데, 정부의 목표 인플레이션 범위는 2에서 4%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회의를 앞두고 BSP는 지난 7월 14일 정책금리를 0.75% 인상했습니다. BSP의 정책금리는 팬데믹 직전 4%였고 팬데믹 기간 동안 2%대에 머물다가 현재는 3.25%입니다. 최근 페소와 단기 채권 수익률이 단기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페소화의 약세를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기업 이윤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심리와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2022년 2분기 BSP 서베이에 따르면 심해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 부문에서는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 심리가 악화되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의 위험이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팬데믹 관련 각종 제한 조치로 인해서 소매 유통이나 여행 등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소비가 위축됐지만,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필리핀 GDP의 75%를 차지하는 가계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비생필품의 구매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필리핀 GDP 성장이 올해부터 여타 국가들의 성장을 압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올해 GDP 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올 상반기 GDP는 경제활동의 재개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했고 가계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비생필품 구매는 15.8%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2분기 GDP는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경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공공 및 민간 부채 규모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의 비율은 팬데믹 이전의 39.6%에서 올해 상반기 63.5%로 증가했는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렸고 세수는 감소했기 때문에 이를 메꾸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차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외환 보유고는 충분한 수준이고 공공부채 비율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부채를 먼저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부분 페소화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는 2024년 만기가 되는 1조 페소의 상환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향후 5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11%만이 외화 표시 부채입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서 해외 송금과 BPO, 즉 업무 처리 아웃소싱 등의 기존의 외화 공급원만으로는 경제활동의 재개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수입에 대한 결제에 필요한 외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커짐에 따라서 외환 보유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 적정성의 지표인 임포트 커버는 이제까지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부문을 살펴보면 민간 부문의 부채도 역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민간 부채 수준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건전한 민간 부문의 지표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게 해주는데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경제 회복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할 부분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필리핀의 발전 사업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메랄코의 전력 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청정 에너지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식량 확보 또한 필리핀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등 식량의 주 수출국이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전쟁은 식량 공급과 그 가격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필리핀 소비자 물가지수 바스켓의 12%를 차지하는 쌀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는 익숙하지만 식품 가격의 폭등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식품 가격의 폭등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국가에 비교적 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했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인프라, 식량과 에너지 확보에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재정 지원 능력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개발을 위해 PPP, 즉 민관 합작 투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BDO에서 예측한 환율을 포함한 각종 주요 경제 지표를 요약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DO은행 관련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인고객센터 02-8663-4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